일단 1, 2, 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순서상으로도 1, 2, 3이 맞고요. 그래서 플레이스 먼저 챙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블로그. 지금 병원 마케팅에서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 플랫폼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이번 시간은 많은 돈을 쓰면서 경험했고 깨닫게 된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 플랫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뭐 누구나 알겠지만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입니다. 지금 뭐 구글한테 많이 점유율을 따라잡혔다고 해도 지금 네이버가 50개 이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병원을 검색했을 때 중요한 게 플레이스거든요. 플레이스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특화 진료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 진료를 하느냐의 차이인데, 특화 진료를 할 경우에는 이제 해시태그를 보통 질환명으로 하죠. 만약에 이제 피부 질환을 본다고 하면 아토피, 습진, 건선 뭐 이런 질환명으로 해시태그를 달고, 그 질환명으로 해시태그를 달게 되면 아토피 한의원이나 아토피 피부과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 진료를 본다, 뭐 단순히 뭐 씨암 주사나 그냥 도수 치료하거나 뭐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땡땡역 뭐 정형외과, 땡땡역 마취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도 정형외과로 분류를 그렇게 등록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일반 진료를 한다면 지역명 해시태그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동, 시, 구순으로 이제 키워드를 넓혀가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양재역에서 정형외과를 한다면 양재역 정형외과를 먼저 노출시켜야 되고, 양재보다 조금 더 큰 키워드는 이제 뭐 서초구 정형외과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넓혀본다면 강남 정형외과 순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차근차근 이제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특화 진료를 한다 하면 이제 해당 질환을 이제 해시태그로 검색해서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플레이스를 노출시켰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플레이스에서도 상세 설명, 그리고 상세 설명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후기를 관리를 안 하는 병원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데스크 직원분께서 하루에 하나라도 좋으니까 최신순부터 역순으로 되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이모티콘을 많이 섞어서 작성해주면 좋은데, 그게 왜 좋냐, 이걸로 뭐 환자가 더 오는 것도 아닌데 뭘 이것까지 해야 되냐 라는 것보다는, 다른 환자분들이 무조건 리뷰는 보거든요. 리뷰를 봤을 때 여기 병원은 되게 그래도 환대를 잘 해주는구나, 내가 가도 친절하게 해주겠구나 라는 무의식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후기를 보고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대댓글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에서도 대표 사진이 중요한데, 대표 사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원장님 사진 걸어놓는 거, 그리고 우리 병원 로고를 하는 거, 그리고 건물 사진을 하는 거. 각각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병원이 크지 않고 1인 원장, 뭐 3인 원장님의 체제라면 인물 사진을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뭐 전문성을 살리고 싶은 원장님은 수술하는 사진이라든가 시술하는 사진을 조금 어두운 배경으로 이제 대표 사진을 걸어놓으면 좋고,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이제 파란색 배경 화면이 좋겠죠. 거기에서도 이제 만약에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에 여러 병원이 있는데 다 뭐 파란색이다, 그러면 내가 과감하게 초록색이나 노란색으로 메인 사진을 걸어 놓는다면 그 중에서도 내 병원이 눈에 띄겠죠. 그리고 인물 사진을 했을 경우는 일단 신뢰성 확보, 규모가 작으니까 얼굴을 보여줘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병원이 누구나 아는 병원이다, 뭐 프랜차이즈다,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다 하면은, 톡스앤필을 하면 로고를 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누구나 아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데 우리 병원이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건물이 괜찮다, 건물이 좀 신식이고 규모가 크고 한 대 이점에 있다 하면은 병원 건물 사진을 해놔도 굉장히 여기가 생각보다 규모가 있고 이 정도 규모에 들어갔다는 거는 자본력이 있고 망하지 않을 곳이네,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거든요. 결국 플레이스라는 거는 결국 얼마나 신뢰감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거를 설정하느냐기 때문에 대표 사진은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조금 강점인 부분을 드러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플레이스를 잘 노출시켰다면 다음에는 이제 우리 병원이
저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고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지는데, 저관여라면 가벼운 시술들이죠. 가벼운 피부과에서 단순 레이저 치료가 될 수도 있고, 필러가 될 수 있고, 보톡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한의원에서는 뭐 추나 치료, 뭐 정형외과에서는 도수 치료, 이런 가벼운 치료나 뭐 누구나 하는 치료 같은 경우는 차별화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퍼포먼스 쪽으로 광고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 좀 고관여다, 고관여라고 하면은 되게 성형수술 이거나 아니면 만성질환, 그리고 난치질환, 이런 질환들은 고관여이기 때문에 단순히 플레이스에 노출됐다고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을 다루고 있다면 고관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블로그나 유튜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고, 홈페이지에도 특화된 거를 잘 꾸며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난치를 치료하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난치를 치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난치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어떤 치료 사례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원장님의 철학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관여일수록 설명이 길게 필요하다. 저관여일수록 거리와 가격이 중요해진다. 두 번째는 이제 블로그인데, 블로그에서도 내가 속한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신사, 압구정 이렇게 전국에서 몰리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강남인데도 약간 양재, 뭐 도곡, 뭐 이런 쪽은 사실 강남권이라 보기 애매한 비상권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강남이랑 가깝긴 하죠. 신사, 압구정보다 훨씬 가깝지만 강남은 아닌, 그런 거에 따라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블로그 마케팅은 무작정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선점할 질환명, 내가 선점할 키워드, 내가 선점할 지역 키워드가 검색량 수요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모바일이 PC보다 검색량이 더 나오거든요. 근데 PC가 간혹 더 검색량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 수요라기보다는 대행사에서 그 키워드를 많이 검색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 선점하고 싶은 키워드 검색량이 충분한지, 가장 베스트는 경쟁이 적으면서 검색량이 많은 경우거든요. 근데 서구권에서는 그런 키워드가 거의 없고, 지방권에는 좀 있어요. 그런 데가 약간 이제 노다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키워드가 경쟁도가 센지 약한지, 검색량 수요는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고관여라면 충분히 블로그에서 내가 뭐 만성질환이든 난치질환이든 이런 어려운 수술이든 좀 특이한 시술이든, 특이한 거라고 하면은 뭐 지읍 많이 하잖아요, 지방흡입. 근데 하체만 또 지읍을 하는 데가 있어요. 하체가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이제 차별화를 강조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신사, 압구정은 약간 강남권에서도 좀 특이한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경쟁도가 세면서 딱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지역이에요. 왜냐면 수요층이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에, 청담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도 돈을 많이 버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서 되게 홈페이지 브랜딩 잘 꾸며놓고, 블로그도 많은 양을 할 필요 없이 조금씩 이제 좀 정보만 깔아두는 식으로 해도 충분히 수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큰 돈 쓰지 않아도 되고. 근데 강남권으로 갈수록 좀 치열해지죠. 강남역 주변, 뭐 역삼, 선릉 뭐 이런 지역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키워드들은 이미 경쟁사에서 다 점령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콘텐츠 내용에 차별화를 둬야 되고, 같은 질환이라도 조금 더 특화된 질환을 내세우는 게 좋죠. 만약에 내가 다른 질환들도 다 보고 싶다, 갑자기 내가 특화 질환만 진료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특화 진료만 보는 것처럼이라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다른 질환을 다 보더라고요. 세 번째는 메타 광고인데, 뭐 구글 애드부터 시작해서 뭐 토스, 뭐 당근, 강남언니 이런 플랫폼들을 통틀어도 현재까지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합한 메타가 가장 로아스가 잘 나오는 플랫폼이고, 뭐 메타가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거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 못하다는 거지, 타 플랫폼에 비해서 어떤 게 뛰어나거든요. 네이버 파워링크만 해도 지금 현재는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사실 그렇게 효과는 없으면서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래서 네이버 파워링크를 기피하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이버는 알고리즘에 의한 광고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입찰식으로 광고를 띄워주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낸 사람, 돈을 더 세게 부른 사람이 1위 자리를 가져가고 나머지들은 돈의 순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메타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로아스가 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구글이나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이고 전환율도 실제로 잘 되는 편이에요. 다른 플랫폼은 클릭률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수가 굉장히 많은데 메타에서는 조금 더 그런 현상이 덜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근데 이제 의료 광고 심의를 꼭 받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죠. 일단 1, 2, 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순서상으로도 1, 2, 3이 맞고요. 그래서 플레이스 먼저 챙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블로그, 그 다음엔 블로그로 어느 정도 매출 많이 일어난다 했을 때는 이제 메타 광고로 퍼포먼스적으로 광고비를 태워서 더 많은 환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뭐 굳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는 지역마다 내 병원마다 특색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효과적인 걸 찾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효과가 나는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플레이스에서도 다 하는 게 좋긴 한데 우리 병원을 봤을 때 다 동네 장사다, 동네에서 경쟁 병원이랑 싸우는 구조다 했을 땐 플레이스 광고를 꼭 하셔야 되고, 플레이스 상위 노출될수록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반면에 내가 뭐 특화 진료다, 뭐 어떤 특정 질환만 본다, 전국구에서 온 병원이다, 그럴 경우에는 특정 질환으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좀 어렵다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전문성이나 특화된 질환에 대한 진료 노하우, 임상 사례를 말해주는 게 훨씬 이득이 되죠. 메타는 지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팅을 정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광고를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얼마나 광고를 많이 디벨롭하고 효율적인 것만 남겨서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실력이거든요. 그 효율화 할 때 어디로 유입시키느냐, 뭐 랜딩 페이지냐, 홈페이지냐, 아니면 블로그냐, 메타 광고에서 유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두 번째 설득되는 페이지가 더 중요합니다. 페이지를 얼마나 잘 디벨롭 하는지에 따라서 DB의 질이 달라지고 광고의 효율이 달라지겠죠. 여기에서 뭐 의문점이 드는 게, 유튜브는 왜 빼느냐, 유튜브가 지금 최고의 광고 플랫폼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병원이나 의사분들이 유튜브를 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전문가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네 병원 홍보하는 거지 결국 너네 병원 오라는 거잖아, 이런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인 홍보적인 메시지를 빼놓고 얘기하기 거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죠.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인플루언서 기질을 가진 원장님들이고요. 투자 대비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유튜브는 아직 의문인 그런 점들이 있죠. 쉽게 구독자를 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모으는 방법은 이제 제가 다음번 주제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